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승산, 마에다 유지. 압도적인 노력,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은 자신의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때 반드시 읽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마에다 유지 씨는 TV 출연도 많고 밝은 이미지에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IT 기업 사장으로 벤처 기업으로 성공했습니다만 그 뒷면에는 처절하게 살아온 시간과 엄청나게 노력한 경험들이 이 책에는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타 하나 들고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취업할 때는 자기 분석을 할 때에는 노트 30권을 적었고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근무할 때는 매일 아침 4시 반에서 5시에 출근해서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해서 그 결과 탑 영업맨이 되었고, 출근을 위해서 산 자전거의 안장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서서 자전거를 타서 그만큼 속도가 더 나서 5분 빨리 회사에 도착해서 5분 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장 없이 1년간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근무 시절에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했고 미친 유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감정이 뜨겁게 달아오른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는 정의입니다. 마에다 씨는 어릴 때 어머님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10살 나이가 많은 형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형과 함께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돈이 없다는 2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자신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인 환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싫다면서 절대로 노력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마에다 씨의 모티베이션의 근원이 됩니다. 마에다 씨는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하지만 8살 어린이를 어느 곳에서도 일을 시키려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친척 형으로부터 기타 하나를 받고 노상 라이브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기타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면서 자신만의 오리지널 곡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전혀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살이었던 마에다 씨는 필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어줍지 않은 소년이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한들 누구도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음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노래보다는 어디서 들어본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부터 당시에 유행했던 가수의 노래를 계속 연습해서 그 노래를 노상 라이브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달 매출은 5,000원 정도였습니다. 더욱 여기서 가설을 세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타인에게 돈을 줄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5,000원으로 전철을 타고 일본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당시 유행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지만 반대로 고객은 아무도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시로가네라는 곳은 예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는 노래,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노래, 왕년의 명곡 마츠다 세이코, 미소라 히바리, 테르사 텐 등의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인데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노상 라이브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궁리를 해서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8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설을 세우는 방법, 행동력이 정말 저도 흉내를 내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에다 씨의 단순한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 중요성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신청곡이 있었는데 마에다 씨는 오늘은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다음 주 수요일 동일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기에 오실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서 신청곡을 부탁한 여성 앞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은 기타 케이스에 10만 원을 주고 떠납니다. 여기는 하나의 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마에다 씨가 부른 노래는 그 여성에게는 특별한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필사적으로 연습을 했을 것이며 어디서 노래를 외웠고 악보는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 분명 돈도 없었을 텐데 라는 맥락이 그려지면서 10만 원이라는 가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전 그 장소에서 신청곡을 받아서 바로 불렀다면 10만 원이란 가치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스토리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람과의 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에다 씨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정이 모이면 커뮤니티가 되고 이것이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매출과 수익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즉, 자신의 비즈니스의 주변에 얼마나 깊은 사람과의 정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패가 좌우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성공 요인은 선천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의 절대량입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압도적인 노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비즈니스에서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8살에 배웠다라는 겁니다. 8살에 부모를 잃고 가난함을 분하게 생각해서 왜 평등하지 않는지, 이런 세상 절대적으로 이상해, 내가 바꿔볼 거야, 이것이 마에다 씨 최대의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현재 IT 기업으로 자신의 사업의 쇼룸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살펴보고 잘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마에다 씨는 이 세상 모든 과제들은 대부분 모티베이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전부 모티베이션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가 있다고 합시다. 보물을 캐는 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의 시작 지점부터 부지런하게 파기 시작합니다. 파다 보면 일에 대한 보람은 느낄 수 있지만 사고가 정지되어서 그저 땅을 파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피곤해져서 어느 순간에 여기에 보물이 없을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일어서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에다 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전력으로 생각해서 가설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실제 보물을 채굴한 마을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효율적으로 채굴하는 수단은 없는지 가설을 세웁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그곳만 집중해서 채굴을 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끝까지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잘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는 열심히 파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의 PDCA 사이클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모티베이션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끝까지 살펴보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에다 씨의 친형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형의 나침반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친형은 결혼도 하고 2 자녀가 있습니다. 업무를 오전 중에 마치고 오후부터
목욕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원에서 함께 놀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형의 인생의 나침반은 가족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외 어떤 것보다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동생과 둘이서 공원에서 놀 때부터 이미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다 씨는 하루 종일 업무에만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가 위고 아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나침반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없고 나침반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책에서는 그 외에도 마에다 씨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정말 인생 소장본으로 간직하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